아,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같은 걸 가야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대통령? 개 좋은 애라, 이 한쪽 편만 드는 편파 방송, 전혀 깊이 따위는 없는 방송, 소리. 우아하지 않은 방송, 욕진 늙은이 남대진의 뒤질래요 3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날래 치라오. 윤석열 씨는 전통시장에 가면 가슴으로 헌법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좋다라고 씨부렸더군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대급박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가슴으로 헌법 정신을 느꼈다면 그래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일까요? 역시 이재명을 잡아 죽여야 되겠어. 나를 싫어하는 모든 인간은 모조리 숙청해 버려야겠어. 그런 것입니까? 어제 서울시청 앞 12구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들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고 대통령은 가슴으로 무엇을 느꼈기에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수십 대의 경찰 버스를 동원하고 그 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분향소 주변의 벽을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윤석열 당신은 역시 하루라도 속히 타도해야 할 상대라고 가슴으로 깊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버티다가 끌려 내려서 쪽팔리지 말고 그냥 나 아파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고 사퇴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디질레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패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재희 군산촛불행동 부대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상영 전 민주당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공식 패널이고요. 비공식 패널들 네 분은 제가 마음에 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서울 집중 집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마침 제가 또 발언도 했고요. 혹시 제 발언을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맞습니다. 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네, 잠깐 들어드릴게요. 네. 합니다. 우리 남대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스태프들 속 터지네요. 예. 윤석열 씨,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정권을 탈취했습니까? 오직 이재명 잡아 가두는 것이 정권 잡은 목적입니까? 아니면 국격 추락시키려는 것이 당신의 목적입니까? 윤석열은 정치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은 검사 독재 중단하라! 날개 없이 추락하는 무역적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활이나 쏘러 다니는 게 재미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파티 열고 전범국 일본의 기미가요를 떼창하게 하는 윤석열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윤석열을 파도하라! 당신 측근들 범죄롭고 더러운 돈 축적하기 위한 것이 정권의 목적이냐? 최소한 정담동에서 술 처마신 건 사실인가 아닌가 진실을 밝혀라. 전공이 당신의 스승이냐? 전공이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개입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당장 밝혀라. 대통령실은 민간인을 위해서 대리 고발하는 고발장이냐? 김건희는 제 통장이 주가
초대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란 말입니까? 주가 수색 범죄 주범 김건희를 특검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나는 전통시장이 세 곳이나 모형교에 살지만 한 번도 헌법 정신을 시장에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무지랭입니다. 당신 윤석열 씨가 시장에서 느꼈다는 헌법 정신은 보복 정치입니까?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무식한 말만 씨부리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민주당을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시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국민을 대표로 칭찬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인용 안 되면 또 역풍 맞는다고 그런 걱정은 제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 연일 밤샘 동성하는 94명의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김건희 특검, 다양동 특검, 전공 국정농단 수사, 정치 탄압 중지하라는 현수막 좀 제발 좀 걸어주세요. 그리고 대장동 녹취록 공소장 달달 이어서 주말에 지역 내려와서 유권자들에게 교육 좀 하세요.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던져버릴 극간능어 의정보서 따위 만들지 말고 대장동 특검의 진실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런 걸 담아서 뿌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영풍이 불면 허리를 숙이고 다리에 힘을 주고 거슬러 가십시오. 국민이 뒤에서 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이 기울었으면 기울어진 한쪽을 손으로 떠받들고서라도 오직 국민만 보고 경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랑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의당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 쌍놈들아.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그 발언 시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내용도 좀 많이 줄였고요. 제 또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끝나고 무대 내려오는데 뒤에서 스태프들이 와 전부 모여가지고 함성을 질러주어서 죽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마지막 멘션이 죽여줬습니다. 네. 사실 정의당에 좀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잘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왔다. 아, 임팩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했지만 우리 그 장숙경 대표님도 중앙 무대 한번 잠시 오르셨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네. 영광스럽게도 중앙 무대에 지역 대표로서 그냥 인사말 하러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딱 제 차례에 경찰이 이제 저희 그 자리 관계로 자꾸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제 측에서는 좀 차선들 늘려달라 하는데 그걸 안 늘려주고 있고 그래서 시민과 이제 경찰이 이렇게 약간의 그런 분쟁도 있고 하니까 경찰이 아예 차량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럼 막 확성기를 통해서 막 크게 막 예 뭐 어떻게 하겠다 막 하면서 경고를 막 계속 크게 예, 위협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그 제가 올라가기 전부터 그런 막 큰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긴급하게 주최 측이 막 무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솔직히 제가 밑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지? 오늘 무슨 일 있나? 이거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까 옆에서 진짜 경찰차가 와서 막 그렇게 큰 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확성기 틀고 하는데도 제가 이상하게 제가 무대에 딱 서니까 마음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앞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지 아 이게 다 우리 동지고 한 팀이구나 이러니까 약간 든든해지고. 예 든든해지고 평온해진 거예요 오히려. 무대 체질, 밑에- 무대 체질.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무대 그런 사람인지 체질.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치 제가 정지화면이 된 듯이 이거 제가 말을 해야 하나? 어차피 오디오가 겹쳐서 아무것도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 이제 주최 측도 계속 이제 구호를 더 외치게 하고 저쪽을 경찰차를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좀 화가 진짜 나더라고요. 나중에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해서 조금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각 지역에 이제 시군단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꼭 30초 안에 해달라. 30초만 해도 40명이 하면 20분이 걸린다. 그렇죠, 이걸 그렇죠. 강조했기 때문에 저 딱 그냥 구호만 외치고 들어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 퇴진하라 뭐 이런 구호는 많이 외칠 거니까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진짜 저는 그날부터 딱 앞에 서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웅이고 독립운동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 곧 3.1절도 돌아오고 해서 촛불 만세 삼창을 예, 그걸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 멋있었어요. 역시 그 군사는 좀 달라요. 근데 그 집회를 보면 집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촛불행동에서 집회 신고를 할 때 이제 몇 명이 모이는가 규모를 한 40만, 50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야, 니네 촛불행동 인원이 무슨 40만도 안 되는데 40만이 온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도로를 반절만 터주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한쪽만 개방해줬다가도 사람이 늘어나면 터줬어요. 전체로. 열어줬죠. 네, 터졌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밀려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허가된 장소로 들어가라고 방송을 하는데 그 대형 스피커 방송차가 와가지고 그 무대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가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방해 공작인데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는 특별히 장숙경 대표가 발언하려고 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웠지. 아니, 무서웠지. 아니야 이건 무엇인가 어떤 맞아요. 공작이 또 있는 거니? 뭐 그런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건희가 정 대표를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미모로? 아니야. 미모로? 미모는 안 되는 게 오늘 성형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미모는 미모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학력인 거죠. 학력. 학력으로. 네, 모든 게 다 조작이기 때문에 아, 서울대잖아. 그 조작이니까 조작. 국민대. 그래요. 조작이라서 네. 제가 볼 때는 건희가 성렬이한테 장 대표는 안 된다. 쟤는 발언 못하게 해라. 아하.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제 혼자만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아니 원래 제 순서가 있었어요. 저는 빨리 하고 내려가고 싶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하시는 분의 이 분량을 보고 제가 말을 해야겠다 하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하시고 바로 다른 쪽에서 껴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 껴드니까 나 이러다 이제 제 꼴찌로 하는 거 아닌가 하다가 딱 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때 경찰 스피커가 딱 그때부터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저희가 차를 타서 저희끼리 뒤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난스럽게 이제. 명식이 공작이 많네. 아니요 저는 이제 약간 천공이 시키긴 천공이도 내가 마음에 드나? 처음. 스타일, 내가 성형 스타일. 생각해야 되나? 전혀 근거 없는 과대 방상적인 발의 망상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어차피 우리 이재희 대표도 뭐 맨 앞에 서서 다 보셨잖아요. 일단 그 상박회 쪽에서는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죠. 어제 사실은 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맨 앞에 그러니까 첫 팀이었어요. 도착한 첫 팀. 근데 저희가 이제 남 대표님도 뭐 이제 발언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앞에서 서갖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좀 다음에도 좀 일찍 올까 할 정도로
아 좋다.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앞에가 김민원 교수님이 이제 그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갈 때 느낌하고 딱 선봉에 서서 가는 느낌이 진짜 좀 뭐라고 할까 더 앞에 나와서 하는 뭐 그런 투사 같은 예, 그런 더 막 기분이죠. 힘이 또 막 생기고 다음 달에도 꼭 또 와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땐 그래 서울 집회는 한 번 참여하시면 갔다 오시면 느낌이 진짜 막 생겨요. 뭐 이런 힘이 또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가슴으로 헌법 정신을 느끼는데 우리는 투쟁 정신을 네, 맞아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셋째 줄쯤 따라갔어요. 예. 내가 안 되겠더라고. 맞아. 그리고 앞에 오셨어. 옆사람 어깨 치고 앞사람이 걸리고 니까 애가 앞으로 확 튀어나갔거든. 근데 맨 앞에서 가니까 걸리는 것도 없고 아주 좋더라고요. 1시간 정도 빨리 갔는데 뭐 의외로 너무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다음에도 가서 앉아 놀면 되니까. 예, 맞아요. 그 안 가보신 분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좀 부럽기도 할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래요 지금. 직접 다음부터는 참여하도록. 다음 달에는 같이 네, 그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약속을 사실 해야지, 약속을. 사실 이게 이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그 집회라는 이런 걸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선뜻 용기가 안 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아이들을 이제 케어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말씀을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것들도 있는데 마음만은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어제 집회를 못 갔다 와서 지금 앉아 있으면서 뻘쭘해가지고 나 여기 왜 있지?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술자리에서 보면은 남자들끼리 군대 축구하는 얘기하고 있으면 여자들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해서 아주 반성하고요. 좀 뻘쭘하게 느낌으로 인해서 다음에 가라는 압박으로. 네. 자, 저희 와이프도 보고 있으니까 네. 여건이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건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집회 얘기는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문재인 정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 이어서 오늘 다른 이야기로 한번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영 부대변인이 먼저 한 가지 해주시죠. 전 부대변인이고요. 네. 뭐 말을 잘하고 이래서 부대변인이 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선 주제가 사실 이 정권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저 대선 때 솔직히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할 게 있어요. 사실 졌지만 잘 싸운 싸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이유가 있을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자면 특히나 그 민주당 당내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부대변이었다는 타이틀을 달고 이 자리에 있지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지역에서 사실 라인 계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지역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윗선들에 대한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역위원장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누구의 뭐였다라고 직접 마음은 대선에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 눈치를 봐서 많이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반드시 많이 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7% 퍼센테이지는 그리고 군산시 인구 정도의 표차로 지금 진 건데 지역을 다 나눠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두 명만 조금 더 빨리 생각이 전환이 되고 했었다고 하면 지지는 절대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지역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자, 그러니까 지역위원장급의 이제 정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라인을 자기 소신껏 지지를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져야만 하는 걸 당연히 눈에 보고 있고 내 삶을 위해서 그걸 저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백날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해도 입으로는 알았어가 되는데 먹고 사는데 지금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에 행동들을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전 이미 지금 이겨 있고 지금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 경우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 추운 날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몇 분이지만 그 롯데마트 앞에서 집회를 안 하셨을 거고 그 멀리 서울까지 가셔서 마이크 잡고 굳이 남의 욕을 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권의 탄생은 사실 우리 내부의 적들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막 말하면서 제가 누구 실명이 막 나올 뻔했는데 그런 분들 이제 다시 이제 네네 한 4년 남았어요. 4년 남았으니까 지금도 좀 다시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행동들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그리고 그 경선이 끝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한 식구 한 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반성하시고 다음을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촛불행동 팀 같은 분들한테 손가락질 말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놈이 손가락질을 하냐. 자, 그러면 다음에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의 뭐가 아니라 그 명확하게 소신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뭐 채 1년째 안 되는데 지금 이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불편함이 빨리 몸으로 와닿아서 이런 날이 좀 안 오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일조하겠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권력, 그다음에 좀 더 큰 권력, 네네네. 좀 더 큰 권력,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예속돼 가지고 내 소신을 내비칠 수조차 없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뭐 한 가지로 기초의회부터 뭐 정당 공천제를 없애자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뭐 그것은 우리는 깊이 없는 방송이니까요. 거기까지 가지는 말고. 네. 아니 여기는 조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짚고. 이 민주당의 공천권이 문제예요. 공천권을 그 지역에서 또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시스템에 그러면 다 예속된다는 그게 것이. 아니 왜 지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역위원장 눈치를 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상황이 자꾸 되니까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역 정치나 중앙 정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패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젠가요? 그 페이스북에 저 양산에 계신 분이 감자 심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감자를 심었을까요? 고구마를 안 그럼 심고? 고구마를 심을까? 지금 그러면 고구마 고구마를 철이 감자 심을 철이니까 감자를 심는 거지. 아, 그 철에 따라서. 그럼 못 심을 철이 못 심겠지. 좀 이따가. 그러니까 감자를 심어서 야, 니들이 혹시 감옥에 가면 내가 감자를 팔아다가 옥바라지를 하마 그런 것인지 참 정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시는 거야 누구나 다 응원할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동질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뭐 쓰잘데없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재희님은 지금 말씀을 이어서 다른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론의 문제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이 너무 이제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과 언론은 그냥 하나예요. 검찰만 우리는 하나다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은 우리는 진짜 하나다. 찐이다 찐. 그래가지고 무조건 검찰에서 내주는 대로 기사가 나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언론에서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확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일부러도 더 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언론 얘기하다 보면 또 이거 대장동이나 이런 의혹들도 또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후보였던 사람이 막 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과 한 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찌라시형으로 내보내고 그거를 언론이 다 받아 써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언론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언론이 얼른 돈 벌자 그거죠. 얼른. 얼른. 그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 버스에서 잠깐 그 연합뉴스 뉴스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언론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론 프로그램에 여당 측 하나 야당 측 하나 왔는데 진행자가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그게 중립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집회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모였고 쟤들 집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보도해 주는 것이 언론의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믿는 또는 시청자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립적인 언론이라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이재명 측에서의 주장은 이게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비교해 봤더니 이거는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이쪽에 불합리한 것 같고, 우리는 여기까지 설명할 테니 나머지는 독자 당신들이 판단을 해라. 거기까지는 가야 그게 언론인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분량으로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게 무슨 언론이고 뉴스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요즘에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또 깊이 없는 방송이니까 모르지만 그 클릭 장사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나이 먹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기자 또는 그 법조인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을 하면 우리보다는 한 끗 이상의 높이 올려놓고 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귀에다가 펜대 꽂고 담배 탁 꼬나 물고 막 철야에서 기사 쓰고 아침에 콩나물 해갖고 먹고 또 점심 때도 막 토론하면서 또 낮술에 소주 한잔 마시고 이런 그런 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자랐는데, 과연 지금의 그 기자 정신을 가진 기자들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건설 회사가 언론사를 맞아. 다 장악해 맞아.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그 시민 언론 민들레 굉장히 그 어제 거기서 김문수 박사 만나고 그랬는데 많은 홍보도 하고, 우리가 꼭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무료 회원이라도 구독 회원이라도 가입을 해서 그 뉴스들을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잘 모르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는 그런 일들이 먼 길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언론 개혁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레기들한테 욕 한마디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해주세요. 기레기? 아직 욕 짓는 그 노인 늙은이가 이렇게 욕을 하네. 이걸 안 지어갖고 왔네. 저 라이브로 욕 부르려고. 아니 욕 짓는 늙은이가 욕을 안 하면 이 방송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예? 욕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제쯤으로 말하면 기레기 정신 차려 이쌍 놈의 새끼들아 한 거죠. 그리고 좀 약한데 이거 약해요. 아니, 아주. 이 예부에서 박수가 안 나오는데요? 이거 저러면 안 되지. 아니, 약하지. 우리가 욕이라고 하면 뭐 씨발놈 개새끼 저또 뭐 이게 욕이 아니라 그것만 욕이 아니라 어느 전체를 합해서 그 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도 쌍시옷 이런 거 안 넣고 말을 듣는데도 너 지금 나 욕하는 거지. 나 기분 존나 나쁜데? 존나 나쁜데? 그런 게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언론인들한테 말하는 이거 어저께 정의당한테 딱 한마디로 했지만 그걸 듣는 정의당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여기다. 목욕값 아니고 목욕값? 그래서 목욕탕이 가스이기 때문에 많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욕으로 기억자 빼고. 아무튼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자, 뭐 한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더 든다면 우리 김상영 전 부대변인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 이유를 더 이 정권이 왜 탄생했는지 한 가지 더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많이들 보셨을 건데 저는 잘못된 팬덤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옆에 계신 이재희 부대표님께서도 다 부만 있네요. 부대변인 부대표를 했는데 우리는 정은 잘 안 되나. 전 정권이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너무 많은 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팬들이 도대체 왜 잘못된 계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 꼴을 못 봐서 탈당을 하고
그래서 내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겠다라는 무성열은 뭡니까? 무성열은. 안내 무성열. 합성어야 합성어. 합성을. 예, 예. 그런 사람들의 선택들 자체도 사실 뭐 그 사람들의 표가 몇 표가 되겠냐마는 그런 행동 자체가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뭐 아, 여론 진짜, 형성해내고 진짜. 이런 게 있으니까 군산에도 많았다. 뭐 하는 새끼들인가 싶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 저도 욕해서 되는 거죠. 욕해서 그런- 그래. 아, 제정신이 새끼는 아니에요. 욕이 아니야. 아.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무슨 정치에 관여를 하고 어미에 뭐 당근이란 들어오는지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고생 이 방송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시 돌아온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근데 오지 말고 정신 차리고 안 살아라. 와야 돼, 절대 안 돌아오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정신 나. 차리고 절대 안 돼. 멀쩡한 사람으로 시민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멀쩡한 시민으로. 그런 말씀 전하고 저게가 멀쩡한 시민. 저게가 심한 욕이네. 멀쩡한 시민 좋다. 멀쩡한 야, 시민도 멀쩡한 시민. 못 되는 주제의 야. 새끼들이 말이지. 멀쩡한 뭐, 시민 좋네. 편가르고 지랄하고 네. 자빠졌고 무슨 그런 거죠. 무슨 정치 선구자처럼 행동하고 뭐 그럼. 이게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짓들 제가 볼 하고. 때는 정치란 우리 정치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입에 달고 사는데 사실은 정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네. 정치판을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정답이요. 네, 그게 가장 진짜. 큰 문제죠. 아 정답. 가치도 철학도 네. 없는 뭐 이유도 모르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뭐 밥벌이 수단 내지는 뭐 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수단 방법 뭐 명예 출세 그렇죠. 그런 발판으로 이용을 하면서 함부로 정치를 들먹거리는 그 주둥빼기들을 그냥 다 지퍼를 달든지 가만히 빨리 갖다 꿰매버리든지 해서 아주 그냥 판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이 정확한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방송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네. 자, 우리 부대표님도 한 가지 더 짧게. 오직 속이 아픕니까? 몇 시까지 드셨다고요? 아니요, 비밀입니다. 아, 예. 아, 대단하십니다. 그 10시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아니, 아 집회 갔다가 저녁 네. 10시에 도착해서 새벽 5시까지 먹었다고요? 아니 왜 또 더 아, 그랬냐면 그냥 핑계지만 어저께 분향소를 다녀왔잖아요. 12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자 오니까- 잠시만요. 눈물 방송 안 됩니다. 아 네. 예, 눈물 방송 아, 안 어제 돼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어. 진짜 속상하고 울면 벌금 10만 원이에요. 저는 꼭 다른 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향소 자체도 너무 허름하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래요. 울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받을게요. 저는 솔직히 어제 우리가 일렬로 쭉 행대 서서 분양을 했는데 저는 영정을 안 봤습니다. 정말 영정을 처음부터 제가 볼 용기가 없어서 보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그 초라한 분향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수십 대의 경찰 기동대 버스가 벽을 쳐서 버스 사이로는 사람 하나도 걸어갈 수가 없고 없어요. 거기에 수백 명의 기동대들이 서서 우리가 촛불 깃발 들고 맨먼저 갔잖아요. 그때 어떤 놈이 애가 쫄병이 쫄아가지고 막 문을 치는 거야. 여기요 저기 군사 촛불에 서 있는 깃발 들고요. 다 부산에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게 사투리 썼어요? 어. 예. 우리 동네 애들인가 봐. 그리고 막 급하게 무전을 치는데 내가 쓱 보고 에라 이 자식아. 그러고 근데 그 정도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 추운 날. 그러니까 시민들을 약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아니 거죠. 그 테러리스트로 어. 취급하는 게 아니고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범죄자야. 시민들이 참. 혹시 테러에서 덤벼와서 난동 부릴까봐 우리는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라는 그림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정말 제 범죄자 취급하는 명박 거예요. 산성 때 이후로 처음 봤거든요. 그 버스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 미치겠더라고. 어제 그 차벽 쳐 있는 거 혹시 사진 찍은 거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가보질 않았고 하니까 사실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언론은 전혀 난 왔다 사진 갔네. 찍으려다가 무서워서 못 찍었네. 아 이거 다음에 같이 찍어올게. 네네 이 방송 혹시 그 댓글로 댓글로 네, 댓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진짜 될것 같아요. 네. 진짜로 우리가 욕하는데 정말로 쌍욕 나오더라고. 개새끼들 뒤져버려라 진짜. 진짜 그 속에서 진짜 분노에 담은 그런 욕이 쏟아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런 개 같은 새끼 멍청한 새끼 하나 뽑아놓고 아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그 팬덤 정치도 얘기했고 뭐 얘기했는데
정치의 수준은요 유권자의 수준보다 높아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해야지 아무 놈이나 뽑아놓고 욕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윤석열 이상한 정권을 만드는데 뭐 1등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이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반성하는데요. 다른 종교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한국 개독교 먹사 새끼들 이것들 전부 다 지들이 그렇게 외치는 지옥 유황불에 다 떨어질 놈들이에요. 우리 그 행렬 때 보면 서울역 앞에 다 가서 그 둘이 서 있잖아. 항상 예수천국 십자가 들고 네, 맞아요. 그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는데 둘이 서서 예수천국 들고 그 십자가 들고 서 있는 그걸 보면 진짜 가서 침 뱉어주고 싶어요. 정말로.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는 아니 어떻게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집단하고 손을 잡아서 그 정권을 만들어 놓고 그 정권 발밑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 던져주는 떡부스러기 집어 처먹으면서 교인들한테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런 개같은 한국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숭배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되도 않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들을 꾸짖고 욕하는 거고요. 어제도 양산 목사가 또 연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우리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봐야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시간은 다 된 것 같고 어제부터 잠시만요. 댓글 우리- 잠시만요. 댓글 한번 잠깐 예. 그냥 제 개인적으로 뽑은 댓글은 김정일님께서 역시 전국구이십니다. 좀 더 그분과 가까이 계시는 게 좋답니다.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아닐까? 대장동 그분? 아니 그런 뜻이었나요? 그분이 누구야? 용산 그쪽에 계시라는 뜻으로 보여서 저는 설마. 네, 아니 왜냐면 서울에 숙소 잡으시고 군사는 욕 짓는 진우 형님께 바통 터치하시죠. 내가 무슨 욕을 지어요? 참, 어이가 없네. 네 알아요. 아, 평소에 용산에 욕을 해본 적이 태극 없는데. 치는데 날들어 죽으라 그래라 이놈아. 어쨌든 그만큼 이제 네. 중앙 무대에 서시는 게 어울릴 정도로 대단하신 이야. 분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예. 박수 한번 치고 가실까요? 나 이러면 나는 공감합니다. 이러면 난 더 나가. 더 나가 이러면 나는. 예. 그렇죠. 다른 댓글은 뭐 없나요? 네 그리고 그 이정환님께서 네. 구미 이정원. 구미 이정환님이 기자님. 네가 갔으면 여자 김수미가 됐을 듯. 아 여자 하시면서, 김수미. 예. 한번 아이 신발 280 사이즈야. 나이 신발. 이게 여기구나. 나는 주가 조작 술집에서 그만 전발아야? 그만 보라고 참. 전발아. 아, 예. 그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 더 떠듬거리시는구나. 네, 제가 욕을 진짜 못해요. 이 신발려나 그런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저 댓글 읽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8려나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정환님도 한번 주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지만 진이나님께서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대책용 그냥 아껴 써라 쓰지 말라는데 뭐 이딴 게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서 아껴 써야잖아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거는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어려워서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왕개 진짜 그 개그짓말이요. 외국 경제 지금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유 개새끼. 아유 진짜. 이런 씨부랄 거. 씨부랄 쳤. 아유 씨. 씨부랄 거. 에라이씨 개쌍 이미 씨. 그래요. 이 아유. 정도는 해주셔야 돼. 아, 욕 그래. 지으시려면. 자 이재희 부대표 네. 정리. 아, 저는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 민주당에 지금 박지원이가 박지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좀 청년이고 해서 좀 좋게 보려고 하고 그 발언을 해도 좀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니 박지원 소속이 어딘지가 너무 궁금해요. 어딘 것 같아요 소속이? 지금 현재는 뭐 민주당이죠. 민주당 정확해요?
아, 소속만. 그러니까 법적인 소속은 민주당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멘탈 그 뇌 구조는 국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더 여기서 말하자면 왜 천하람을 또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쪽팔리게 왜 까이냐고. 아니 응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이 또 됐다. 나 팔지 마라. 너 네 살 길 가라. 진짜 저는 박지원이가 그런 발언들이 그래서 언론도 써주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써주니까 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관심 가져주니까. 예. 아니 최강욱 의원도 그놈 뭐 딸딸인지 같고 그냥 의원 목숨 하나 거의 친 거죠. 거의 90% 지금 발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짤짤해가지고 그렇게 지랄하던 여자가 그것도 성희롱이라며. 천직자지 가지고 또 왜 응원하냐고. 그 지금 도대체. 제정신이 형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 제가 보기에 박재현이는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한때 그 뭡니까 그 그때 엠번방. 엠번방 네. 그거 불꽃 추적단 응. 그걸 활동을 하면서 애가 이제 세상에 튀어나와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계급장이 돼버린 겁니다. 별이 딱 박힌 거예요, 이마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 와서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난 누가 시키는가 모르지만 비대위에 앉은 여자를 했잖아요. 그 누가 시켰겠습니까? 비대위에 앉아서 똥을 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비대. 네. 제가 배우는 게 없고 이제 거기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을 니네 자른다고? 내가 당대표 출마 자격도 없다고? 거기서 애가 돌아버리고 그럼 이제 영원히 묻혀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불꽃 추적단하고 하는 그 성과마저도 다 잊힐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초조함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오른수를 해봐야 아무도 기사 안 써줍니다. 다 똑같이 옳은 말인데 왜 계속 써줍니까? 김혜영 같이 그렇게 꼭 반대 엉뚱한 말을 해야 기사를 써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천직자직까지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세포동의안도 가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그 아이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걔는 뭐 그냥 그러다가 뭐 뒤지든가 뭐 좋든가 하겠죠. 뭐 뒤질래너?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좀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맞아 진짜. 예. 어쨌거나 박지원도 그때 당시에 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불러온 거죠 뭐. 착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선거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너 쳐내질 못하는 거야. 아닌 거를 보여도 그런 게 진짜 큰. 근데 뭐 전라북도에도 많죠. 그게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는 사람 나는 다 몰라. 누가 나를 지지한다고 왔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해야 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 안 될 때가 있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몇 번 추천한단 말이에요. 얘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정말 측근들을 잘 쓰지 않으면 엄청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까지도 그냥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보다는 진짜 승길라는 인간 누군가 알죠? 예? 사면 복권시킨 K모 씨 삼관왕인가 무슨 삼관왕인지 2.5관왕인지 그 저기 도지사님은 왜 그러세요? 난 도지사라고 안 했어. 예. 그 사람 도지사야? 몰라요.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도지사냐? 1호 인재영. 나는 몰라. 1호 인재영님.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나간 사람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제발. 제발. 삼관왕이라고 했어? 내가 볼때 2.5관왕이던데? 네. 그것도 사사오입하나? 아무튼 방송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그 촛불 행동의 구호가 뭐 탄핵, 하야 이런 거 안 쓰고 타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타도. 그러니까 네가 안 내려와 우리가 끌어내릴 거야. 그래서 타도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그 촛불 행동 우리 그 손 피켓도 좀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국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성이 커질수록 지금 제가 볼 때 쟤들은 이미 겁 먹었어요.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겁니다. 겁 먹었기 때문에 크게 짖는 거고 우리 쌤이도 그러더라고. 걔들의 행동 이제 그러니까 입은 컹컹 짖는데 밑에서는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오줌을 거예요 안 지금. 싸요, 쌤이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빠르면 원래대로 올 12월 달에 대선하고 조금 늦으면 내년 4월 달에 총선과 같이 치른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타도 시키는 일에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디질레오 구독 안 하면 뒤집니다. 예. 디질레오 구독하세요. 디질레 오늘 방송 끝. 안녕. 이러고 그냥 끝나? 아니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한다니까 왜 안 했어 그거. 지금 송출 중이에요? 해요. 계속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요? 다 끝났고 아, 저기 김성령 하고 싶은 얘기 네네. 아니, 있는 저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지나간 얘기라 물어보시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박지원 얘기하다가 네. 여기 지금 구경하러 오신 그 진이나 원장께서 그 댓글로 지금 고소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같이 고소. 그러니까 아, 두 사람한테? 네. 프론트맨하고 누가 고소한다고? 거 이제 뭐 그쪽 뭐 이제 박지원 거기 뭐 무슨 뭐 팬이나 되겠죠. 네.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청년 정치 저도 이제 청년 정치라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대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벤트 효과 때문에 영입을 한 거고, 근데 지금 박지원이 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청년 당원들을 떨구는 행동이거든요. 당연하죠. 이거 해당 행위. 사실 밑에서부터 사실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초의원부터 도전해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그 걔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철저한 무시가 좀 답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만약에 박지원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의 존재 의무 가치 자체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시민들도 많이 좀 인식을 하시고 저거 꼴보기 싫다고 안 쳐다봐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러니까 정치 참여들 하시고 저런 것들은 좀 알아서 필터링 잘 하시고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얘기인데 50대 60대 여러분께서 아무리 트로트가 좋으셔도 TV 쇼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네. 그거 그 트로트 방송 끝나면 바로 또 뉴스 하거든요. 그 뉴스 그 채널을 못 돌리게 하려고 지금 트로트 방송 계속 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난 어저께 버스에서 트로트 방송 처음 봤네. 잘못된 뉴스를 당연하게 전달받고 계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못된 대로 굳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진짜. 많이 그 트로트 한 게 그놈들 작전이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똑똑해 그 새끼들. 여기 보시는 분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이 보고 계시면 트로트 끝나면 그냥 TV 돌리시는 것까지 어떻게 노력을 한번 전 국민 범국민 운동으로 차원에서 야, 또 봐볼 것 같습니다. 60대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 뒤질래? 아니 왜 트로트를 자꾸 그렇게들 좋아하실까? 그것도 일본의 잔재인데 따져보면 힙합을 들으세요 차라리. 기미 가요를 부르는 나라에서 그러면 일본풍 노래 부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무슨 말이라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끝났다고 해놓고서 잠깐만 여기 지금 우리 저기 관광객으로 오신 관계로 저 진이라님 저 앞으로 잠깐 이렇게 해봐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수 관광객이었거든요. 여수 관광객. 여수 갔다 왔어요? 아 여수. 공교롭게 여기 TV조선 아웃 써 있네요. TV조선 아웃. TV조선 씨발 존나 씨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방송 진짜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 나도는 왜?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돼. 이런 거. 이런